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정리해 볼까요? 뜨거운 스포츠 뉴스 전해주실 이우미 스포츠 전문작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의 다음 달 평가전 일정이 나왔네요. 네, 이 9월 A매치가 월드컵을 앞둔 마지막 대표팀 경기이기 때문에 네.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 상대가 코스타리카, 카메룬으로 정해졌습니다. 경기 장소는 코스타리카전은 고양 종합운동장, 예. 카메룬전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 예. 그리고 두 경기 모두 저녁 8시에 열립니다. 이 코스타리카와 카메룬은 이번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국입니다. 네.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 현재 피파 랭킹이 34위, 28위인 우리보다는 조금 낮고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독일, 스페인, 일본, 일명 죽음의 조에 속해 있는 팀이고요. 카메룬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의 전통 강호죠. 예. 이번 카타르 대회까지 포함하면 월드컵 총 8회 진출을 하게 되는데 피파 랭킹은 38위.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브라질, 세르비아, 스위스와 같은 조에 묶여 있습니다. 일단 카메룬은 현 시점에서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G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조별리그 성적에 따라서 16강전에서 우리가 16강을 간다면 H조의 한국과 만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우리가 꼭 승리해야 하는 가나전에 대비한 확실한 모의고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코스타리카는 좀 애매하죠. H조에서 만나지도 않을 북중미 팀이거든요. 예. 왜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유럽 팀들을 한국으로 부르는 게 그때 이제 유럽 팀들이 네이션스 리그라고 국가대항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해서 북중미의 강호 코스타리카를 택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파들의 조직력을 좀 극대화하려면 우리가 유럽 원정 평가전을 가면 더 좋았을 텐데 네. 국내에서 평가전을 치르면서 이 손흥민과 황희찬, 김민재 선수들이 한창 시즌 중에 10시간이 넘는 비행을 감수하고 와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9월 평가전을 추진한 팀들이 대부분 중립 지역에서 9월 A매치를 잡고 그 이유가 또 일방적인 팬들의 응원이나 익숙한 경기장 싫고 네. 그냥 홈 어드밴티지도 빼고 이렇게 오롯이 평가전에만 집중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잡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같은 조의 우루과이나 가나 또 아시아 일본, 이란 등이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거의 대부분 유럽 대륙에서 9월 A매치를 치르는 것과 비교가 되면서 이런저런 비판의 목소리도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우리나라도 뭐 평가전을 치릅니다마는 네. 같은 조에 있는 국가들도 역시 일정을 잡고 있죠. 네, 가나 같은 경우가 브라질과 9월 23일 평가전을 치릅니다. 제가 가나 얘기를 하면서 이중 국적에 있는 선수들을 기화시킬 조짐을 많이 보이고 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전력 강화를 많이 했거든요. 예. 아스널에서 뛰는 은게티아, 그리고 사우스햄턴의 살리수, 브라이턴의 램프티, 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이런 선수들을 영입을 하면서 전력 강화를 했고요. 또 브라질전을 통해서 우루과이에 대한 적응력을 높인다는 의지인데 우리가 브라질과 6월 A매치를 치렀잖아요. 네. 간접적인 비교 분석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가나는 월드컵 직전인 11월 17일에도 이제 아무래도 중동 지역에 전지훈련을 간다는 의미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스위스와 친선 경기를 펼친다고 합니다. 네. 우루과이 같은 경우는 비엔나에서 이란에 이어서 캐나다와 맞붙고 포르투갈은 이제 그 9월 일정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이션스 리그 경기를 하기 때문에 체코 원정, 스페인 홈 경기를 소화한 뒤에 11월에는 나이지리아와 초청 평가전을 치르는 그런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올해 카타르 월드컵 우승국이 받게 될 월드컵 오리지널 트로피 우리나라에 왔네요. 네. 브라질 축구 레전드 히바우드와 함께 한국을 찾았습니다. 히바우드는 2002 피파 월드컵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때 당시를 아신다면 네. 기억을 하실 텐데요. 어제는 또 일반인들에게 이 트로피가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 한국 축구 레전드 차범근 전 대표팀 감독 그리고 박지성 전북현대 어드바이저 벤투 감독 등이 마중을 하면서 피파 트로피의 한국 도착을 환영을 했는데요. 오리지널 트로피가 한국을 찾은 것은 지난 2014년에 이어서 8년 만이고요. 네. 이번 월드컵 앞두고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첫 방문이라고 합니다. 히바우드는 이제 2002 피파 월드컵 우승 경험이 있는 브라질 선수로서 이날 행사에서 공개된 피파 월드컵 트로피를 직접 들어올리는 세레머니도 하고 입맞춤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피파 월드컵 트로피는 피파 월드컵 우승 경험이 있는 축구 국가대표 선수 등만 직접 만질 수가 있도록 엄격히 관리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자들도이긴 한데 어쨌든 우승팀이어야 해요. 우승팀이어야 된다. 박지성 선수 차붐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어느 누구도 히바우드를 제외하고 만질 수가 없었고 입맞춤 역시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멋지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우승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선수 아무도 손도 못 대는군요. 네, 맞습니다. 피파가 만든 엄격한 규정 때문이거든요. 피파 월드컵 트로피가 우승국에는 전달이 되는데 영구 소유권은 피파에 귀속이 돼 있어서 그래서 오리지널 트로피는 시상식 때만 우승국에 전달을 하고 예. 직후에 피파가 회수해서 본문의 금고에 보관을 합니다. 대신 이제 우승국에는 오리지널 트로피를 본딴 예. 피파 월드컵 위너스 트로피가 다시 주어지고요. 네. 이건 우승국이 영구 소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오리지널 트로피를 좀 소중하게 다루는 이유는 이전 우승컵들 이게 줄리메 컵이라고 아마 기억하시는데 예, 줄리메 이게 컵. 두 차례나 도난 사건이 있었어요. 아. 영국과 브라질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었는데 1983년에 브라질에서 도난된 이후에는 피파가 월드컵 트로피를 영구 소유하도록 규정을 바꿨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월드컵 오리지널 트로피는 피파 월드컵 우승 경험이 있는 선수나 국가 원수 아니면 만질 수가 없도록 규정을 했고 이런 이유로 피파 월드컵 트로피 투어에는 월드컵 우승 경험이 있는 전 국가대표 선수가 피파 레전드로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바우드가 이번 그 피파 레전드 자격으로 이번 트로피 투어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로피 투어는 또 아무 나라에나 가져가는 건 아니겠죠? 네, 그렇긴 한데 이제 그 피파가 아시아 지역 뭐 여러 지역들을 몇 군데를 정해서 예. 돌게 돼 있는데 임의로 선정하는 거네요. 네, 이제 피파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 뭐 박지성 선수나 차범근 선수가 이게 손도 못 대는 모습이 조금 측은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승을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런 날이 올지. 그러게요. 네. 아이 빨리 우승하는 날이 좀 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입맞춤을 탁 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그러게요. 피파 레전드가 돼서 다른 나라에 가서 예. 트로피를 좀 소개하는 모습. 그런 예.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많은 축구 팬들이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손흥민과 또 김민재의 만남을 기대하셨을 텐데 조별리그에서는 두 선수가 맞대결을 펼치지 못하게 됐습니다. 네, 김민재가 손흥민을 맞고 손흥민이 김민재를 뚫어내고 이런 장면 보면서 우산장수 집신장수의 마음으로 새벽에 경기를 지켜볼 기회는 일단 네. 조별리그에서는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조추첨이 있었는데요.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죠. 토트넘이 프랑크푸르트, 포르투갈 스포리팅 그리고 프랑스의 마르세유와 함께 D조에 배정이 됐는데 토트넘이 상대할 팀들은 본선에 진출한 클럽 중에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수월한 상대라고 네. 평가가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조금 주목할 것은 현재 맨유의 호날두가 좀 맨유 감독과 호날두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포르팅 이적설이 지금 불거지고 있어서 혹시나 이게 성사가 된다면 손흥민과 호날두 간의 골잡이 맞대결도 성사될 가능성이 있고요. 김민재의 소속팀 나폴리는 리버풀, 레인저스 그리고 아약스와 A조를 섞여 있는데 리버풀 하면 우리가 손흥민 선수 때문에 잘 알고 있죠. 공동 득점왕 살라가 예, 있습니다. 예. 이 살라를 막아낼 김민재 선수 활약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이런 데는 다 죽음의 조라는 게 있잖아요. 바이에른 뮌헨, FC 바르셀로나, 인터밀란이 묶인 C조가 그렇다는 분석이고요. 네. 지난 시즌 우승팀이 레알 마드리드였는데 이 팀은 라이프치히, 도네츠크, 셀틱과 F조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메이저리그 스타들이 우리나라에 온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100년 만에 이루어진 방한이라는 소식인데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KBO가 올해 11월 부산과 서울에서 친선 경기 4경기를 열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번 월드투어는 11월 11일과 10일 부산 사직야구장, 11월 14일과 15일에는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총 4경기가 열리고요. 양리그 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선수단 명단, 경기 대지는 나오지 않았고요. 네. 다음 달 공식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번 MLB 투어,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투어가 처음인 네. 줄 알았어요. 예, 예. 그 한국에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이 없을 게 이게 처음이 1922년이거든요. 아유, 1922년이요? 네, 이때 MLB 스타들이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에서 아시아 투어 경기를 치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아무도 거의 기억을 못할 100년 전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100년 만에 100년 만에 한국에서 방한이다. 메이저리그 경기가 열리게 된 거라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고 KBO와 MLB 정상급 스타들이 참가할 예정이니까 이 맞대결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자, 또 배드민턴 소식이 있죠? 현재 일본에서 세계 개인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단체전이 아니라 개인, 단식, 복식 이런 경기들이 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자 단식의 안서영 선수가 8강에 올라서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 네. 90년대는 우리가 여자 단식 강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마 방수현 선수 예. 기억을 하실 텐데 그전에는 91년 코펜하겐 대회 때 이흥순 선수라고 있었어요. 이 선수가 동메달을 땄고 93년 영국 버미멍 대회에서 방수현 선수가 은메달을 땄고 이제 성지현 선수가 그때 또 성적을 낸 적이 있었는데 7년 동안 그 이후에 메달과 인연을 맺지 못하다가 네. 세계 3위 안세영 선수가 지금 이 대회에서 순조롭게 8강에 올라 있어서 사상 첫 금메달까지 지금 노리는 상황인데 그래요. 8강전 조금 전에 시작을 했고요. 예. 중국의 한우에라는 선수와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세계 랭킹 20위니까 랭킹에서도 안세영 네. 선수보다는 한 수 아래잖아요. 예. 무난한 승리가 예상되고 있는데 제가 경기를 방송 직전까지 보다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안세영 선수가 1세트를 21대 14로 16분 만에 이겼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마 무난하게 4강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여자 세계 랭킹 1위가 개최국 일본 에이스 야마구치 아카네라는 선수거든요. 네. 근데 이 선수도 순항 중인데 역시 8강전 막 시작을 했고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되면서 두 선수의 4강전 한일전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나 그렇겠네요. 많이 기대를 하는 분위기고 상대 전적은 대신 4승 7패로 안세영 선수가 좀 뒤져 있긴 합니다. 예. 근데 대한 배드민턴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4강전이 내일 있는데 내일 있을 도쿄 메트로폴리탄 경기장 만석이 매진이 돼서 오. 지금 전운이 고조가 돼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이변이 관심 없다면 높네요. 감성 네, 높아요. 배드민턴의 한일전이 예. 또 주말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배드민턴 한때 열풍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다시 황금기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였습니다.